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주유소 문 활짝 열어봅니다.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분위기는 조금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1%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오늘 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비록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 이번 주에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계속해서 우리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힘들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버티다 보면 분명히 해뜰 날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요. 또 주식시장에서도 오랜 횡보는 상승의 신호가 된다라는 시그널도 있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버티다 보면 더 좋은 상승의 장 만나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8시의 남자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개인의 선택 방송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사 나눠볼게요. 자,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자,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님,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시장에 크게 상관없이 수익이 매일 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1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2% 상승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보유 종목 중에 우량주이고 재무가 이상 없는 종목들은 하락폭이 좀 크더라도 홀딩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은 좋아지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다만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푸틴의 앞으로 행동이 어떻게 될지 그거 하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될지 이게 하나 걸리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는 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유 선물 또한 100달러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이 넘었으니까 빠져나간 외국인들이 또 돌아오기는 또 금방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저는 우상향을 보고 있다. 물론 지수가 좋다고 하면 더 수익이 크게 날 것이고 지수가 안 좋다고 하면 좀 적게 난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에 상관없이 주식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노란톡방에 성과를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지난주에 금요일 날 관심 종목이었던 히림이 드디어 오늘 투경이 풀렸는데 투경이 풀리는 날인 오늘 고가 대비해서 5%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는 일부 익절을 해서 좋은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을 했었는데요. 오늘 시가 갭을 띄우고 굉장히 강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8.9% 상승을 했고 이것 또한 잘 대응을 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종목인데 GS 글로벌은 아예 급등이 나왔습니다. 18%가 넘는 급등이 나왔고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크게 터졌습니다. 이것 또한 노란톡방에서 대응을 했고 제가 7월 7일 날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게 GS 글로벌입니다. 관심 종목도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하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종목들에 대한 제 견해도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림, GS 글로벌, 서린바이오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수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좀 희망찬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상한가 종목은 모아데이터, 양지사, 모비릭스 이런 종목인데요. 사실은 모아데이터는 무중 권리락 효과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양지사가 어제 제가 별게 재료가 없다, 볼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갑자기 오후에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났습니다. 하지만 상한가 들어감과 동시에 이러한 공시가 떴거든요. 양지사 투자 주의, 소수 계좌 거래 집중이라고 떴습니다. 이 말인즉슨 재료가 특별히 없을 때 이런 것들이 뜨는데 쉽게 말하면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조막손의 누군가들이 돈을 합쳐서 그냥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상한가를 굳혀버리는 건데 시총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 같은 상승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종목들 급등한다고 해서 좋아서 따라갔다가는 이런 몇몇의 소수 종목들이 매도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면 하한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접근을 금지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비릭스는 요새 트렌드죠. 무중에 대한 이슈가 요새 트렌드인데 무중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를 갔다고 합니다. 이걸 사실 어떻게 합니까? 사실 유보율이 많은 종목들은 게임주도 엄청나게 많고요. 많은데 모비릭스 이렇게 올렸다는 거는 말하면 올려놓고 재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재료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말씀드리고요. 예. 네, 오늘 시장 표정이 다소 엇갈리기는 했습니다만 5월, 6월 너무나 힘들었던 하락장 속에서도 이용준 파트너는 꾸준히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 주신 종목들 수익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종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리뷰와 함께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 간단하게 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종목들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종목들 보고 계십니다. 7월 7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GS글로벌. 와, 오늘 또 큰 상승이 나왔죠. 최고가 대비 22%의 아주 큰 상승폭 자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7월 11일에는 GH신소재 음압병실 관련주였죠. 최고가 대비 17.9% 단 이틀 만에 만들어내주신 상승폭이고요. 그리고 7월 12일 한국 BNC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17.5%라는 아주 큰 상승폭 만들어주셨고 7월 13일에 센트럴모텍 17.1% 역시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24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17% 넘는 상승폭을 기록을 해주셨고 그리고 7월 14일 히림 공개를 해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투자 경고가 과연 해제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이용준 파트너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역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3.49%라는 상승폭 역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최고의 선택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최고가 대비 두 자릿수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GS글로벌의 그 큰 상승폭 정말 눈에 띄고요. 또 히림 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마침 또 오늘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GS글로벌이 우선 두 자릿수 상승을 오늘 했고 히림이 오늘 투경이 해제됐기 때문에 두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S글로벌 차트를 보고요. 제가 공략했던 지점과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GS글로벌 차트입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저는 이 동그라미 친 구간입니다. 이날이 아마 7월 7일이 맞습니다. 7월 7일인데 저는 차트를 한번 손대면 그다음 지우거나 고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7월 7일 이날은 사실은 21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하지 않는 종목이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단기 종목을 하거나 수급주를 할 때도 정배열인 종목, 그리고 50일 신고가인 종목, 재료가 있는 종목을 하는데 이상하게 GS글로벌 같은 경우는 7월 7일 날 말씀드렸지만 이미 앵커님이나 PD님한테는 7월 초부터 제가 GS글로벌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차트는 21선 아래이고 역배열이고 우하향했지만 왠지 이 종목에 대한 재료를 확인했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끝에 7월 7일 날 이 동그라미 친 날 관심 종목을 냈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그 다음 날 10% 가까운 고가 대비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 날도 5%, 그 다음 날도 3%, 오늘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 18%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종목 보는 눈이 정말 정확하고요. 기준이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수는 뭐에 한다 이렇게 항상 물어보잖아요. 재료에 한다. 왜냐하면 역배열인 것도 돌파할 수 있는 거는 GS글로벌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시초가부터 오늘까지 했을 때 보니까 22%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재료들 항상 근간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GS 글로벌 보시면 오늘 또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눌리면 이 일목균형표 구름대 상단을 터치하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재료가 그 석탄 관련주이고 앞으로 EU 연합도 석탄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석탄에 대한 이슈를 풀 것이다. 뭐 텍소노미 정책은 있지만 당장 시급한 게 더위와 또 겨울에 추위이기 때문에 석탄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석탄도 활용될 수 있다. 이 이슈 굉장히 큽니다. 지금 자원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히림 보겠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공략이 동그라미 친구가 공략을 했다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어제 투경이 해제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투경이 걸린 지 10일째 됐기 때문이죠. 근데 저도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게 공시를 어제 다시 한번 봤더니 투경이 해제되는 날은 기준일은 7월 19일 오늘 종가입니다. 오늘 종가인데 차트 보시면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단봉이긴 하지만 고가 대비 5%가 올랐으니까 오늘 히림 같은 경우도 짧게 먹고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에 좀 빠지긴 했지만 공시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공시를 잘 본다는 것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7월 19일 오늘 4시 19분 장 마치고 공시가 떴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떴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해제 및 재지정 예고. 그러니까 뒤에 재지정 예고라는 건 나중 이야기고요. 그냥 지정 해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 들어올 수 있고 미수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히림은 내일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 아직 히림 소액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 히림 대응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제가 7월 한 달 지금 중순 정도 지났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좋고요. 지난주도 좋았는데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2배가 좋고 다음 주는 또 3배가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기준 그대로 하지만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난주보단 이번 주보단 다음 주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즐겁게 시장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리해드리면 GS 글로벌, 히림, 서림바이오 오늘 익절해서 마무리했고요. 익절하고 소액은 가지고 있고 저는 느낌적으로 동물적으로 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저는 시장을 보지는 않지만 수익률적으로 측면을 봤을 때는 장이 진짜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은 지수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활기차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외롭지 않게 같이 하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매수는 재료하고 매도는 차트에 하는 이런 기본 원칙 항상 지키면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종목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송 후반에 10번째죠. 벌써 10번째 관심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GS 글로벌 낼 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굉장히 비중을 실어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갖고 왔기 때문에 방송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종목을 가장 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잘남 오늘 저는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그리고 히림 종목에 대해서 함께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GS 글로벌 지난 7일에 저희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공략 지점 그리고 오늘 상승의 의미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을 해주셨죠. 7일에 공개를 해주시면서 재료를 석탄으로 봐주셨습니다. 현재 그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히림 투자 경고 종목 해제 관련해서 마침 어제 방송에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자, 지정 해제가 정말로 되면서 오늘 바로 상승이 나왔고 내일 역시 하락보다 상승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용준 파트너가 저희가 최고의 선택 브리핑을 통해서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드리고 계십니다만 자, 좋다 이 정도로는 사실 그 정도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런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그 정도를 실제로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잘한다, 잘한다, 종목 정말 잘 본다 하는 이용준 파트너의 그 정도를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6위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위인데요. 자연과 환경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연과 환경 오늘 흐름도 보시죠. 7.06% 상승 나왔고요. 1,44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자연과 환경 시가보다 좀 전일 종가보다 좀 낮게 출발을 했는데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높게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점차 그 상승폭 반납하면서 오늘장 마무리를 했고요. 자, 오늘 일봉 보시면 윗꼬리와 몸통이 거의 길이가 비슷한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자연과 환경인데 자연과 환경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했던 종목입니다. 특히 대선 국면에서 이름이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자, 지금 용산공원 임시 개방 이슈가 있으면서 자연과 환경 오늘 이렇게 뛰어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연과 환경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달 올 3월 달에 급등이 나올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용산 테마 관련주이고 윤석열 정책주,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주이기 때문에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같은 테마가 돌면서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연환경 장 마감까지 7.06%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이 과연 이 재료로 또 갈 수 있을지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국토부가 용산시대 열겠다 대통령 업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는 거고요.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용산공원이 개방 면적을 확대해서 9월 중에 9월이면 벌써 다다음 달이죠. 임시 개방을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환경이 조경 사업도 하고 환경 생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혜를 받는 건 맞는데요. 근데 이 재료가 올 3월에도 나왔고 4월에도 나왔고 5월에도 나왔고 또 지금 7월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먼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일 가도 뭐라고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제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는 것처럼 저는 첫 번째로는 역배열인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단에 이런 매물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물려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좀 하려고 하면 121선 저항도 있고요. 또 하려고 하면 61선 저항도 있고 또 올라가려고 하면 구름대 저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진 않을 텐데 혹시 또 모르죠. 내일 또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기준은 항상 이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 이건 분봉 차트입니다. 분봉에 보시면 장 초반에 강력하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여기까지 10시 17분에 고가를 찍고요. 이 찍은 흐름이 지속되지 않고 그대로 밀렸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못 간다는 거거든요. 재료는 딱 봤을 때는 참신하다 생각을 하지만 매수 세력들이 봤을 때는 매수하는 개인들, 기관들, 외국인이 봤을 때는 이것도 나온 재료인데 또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밀렸기 때문에 내일은 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못 갈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의 시세는 내일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좋은 기사로 상승이 나왔으나 재료가 진부하고 또 역배열의 매물대도 많기 때문에 저는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국토부가 용산공원 임시 개방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자연과 환경도 함께 움직여준 것 같은데요. 이 재료가 굉장히 신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3월에도 나왔고 이후에도 계속 나오면서 그렇게까지 신선한 재료는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거기에 상단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상승하는데도 분명히 제약이 크게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자 그리고 이용준 파트너는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역배열을 보이는 차트는 웬만해선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어요. 물론 아주 강한 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지만 웬만해서는 역배열을 보이는 차트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자 자연과 환경 내일 상승보다는 하락이 조금 더 크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6위 자연과 환경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5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만나보시죠.
오늘 5위는 휠라홀딩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휠라홀딩스 오늘 흐름 보면요. 7.41% 상승이 나왔고 34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휠라홀딩스 굉장히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 또 물려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종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급등이 나와서 계속해서 상승폭 점차 키워나가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일봉 윗골이 거의 없는 정말 꽉 찬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 그 물량이 상당히 컸습니다. 기관은 매도세 보여줬지만 외국인이 매수한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최대 주주가 장내에서 보통주 8만 주가량을 장내 매수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던데 네. 이용준 파트너님 공시 상당히 잘 봐주시잖아요. 네네네. 이 공시가 사실은 오늘 상승의 기준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최대 지주 피해 몬테가 지난 14일 날이죠. 지금 오늘 19일 날이니까 14일 날 보통주 84,123주를 장내에 매수를 했다. 차트를 보면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 날이 이날인데요. 음봉이 나왔네요.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음봉이 나왔지만 이 공시를 오늘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공시를 볼 때 호재 공시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삼자 배정 유상 증자, 두 번째는 무상 증자, 그리고 세 번째는 대지주주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 정도 우선 크게 봤을 때 이 정도 되는데 오늘 휠라홀딩스의 상승은 첫 번째 재료는 최대 주주의 보통주 장내 매수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한 25억밖에 되지는 않지만 최대 주주가 매수한다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빠지는 걸 바라보지 않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라는 상승의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는데 오늘 휠라홀딩스가 간만에 21선 위에서 7% 넘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저는 상승이 예상될 것 같아요. 그래서 휠라홀딩스를 내일 보실 분들은 옆에 매물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접 타점을 잡기 좀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관련 재료, 관련 기사들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재료는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재무제표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무제표 보시면 휠라홀딩스 작년 매출이 3조 7천억입니다. 되게 웃긴 게 재작년보다 거의 20% 가까운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는 반대로 엄청나게 빠졌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형주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졌는데 역대급으로 났는데 차트는 이렇게 빠졌다. 왜일까요?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조금 보면 우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휠라홀딩스에 대한 저평가 아니면 앞으로 성장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상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지금 골프 대신에 테니스가 2030 MZ세대에서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도 골프 치는 세대인데 테니스를 치는 세대들이 더 플렉스 한다고 하고 거기서 더 땀을 흘리고 즐거움을 느끼는 게 2030이니까 이 골프 용품, 골프화를 만드는 휠라홀딩스는 앞으로는 잠재적으로 희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휠라홀딩스 꼭 관종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6개 종목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휠라홀딩스 말씀드릴 거고요. 재무제표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좋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좋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바닥이라면 제가 주봉도 보여드리고 월봉도 보여드리면 진짜 바닥은 18,000원이 있긴 하지만 아랫꼬리가 있기 때문에 약 지금 구간 28,000원에서 3만 원 구간이 저는 진짜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31,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휠라홀딩스 앞으로 중장기로도 좋은 종목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공시는 대최대 지주의 장내 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앵커님이 20, 30대시니까 네. 질문 하나 드리면 테니스를 혹시 진짜 치십니까? 20, 30대 분들은? 저는 사실 테니스를 너무 배우고 싶은데 네. 굉장히 큰 장벽이 있어요. 어떤 게 장벽? 제가 실외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타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주저하고 있는데 네네. 주변에 보면은 네. 테니스 배우려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 휠라가 1974년부터 네. 테니스 관련해서 브랜드를 또 따로 라인을 런칭을 할 정도로 테니스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별도의 브랜드가 있습니까? 테니스 브랜드가? 있다고 나온 거죠? 화이트 라인이라는 브랜드가 네네. 있다라고 하고 또 혹시 테니스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네. 아, 아니, 근데 그렇군요. 보는 거 사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네. 내라고 했던 거는 그 즐겨보지는 않지만 남자 테니스를 훨씬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에 대한 시청률이 골프나 이런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상금도 크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희 부모님은 테니스를 굉장히 즐겨 아. 보셔가지고 또 최근에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있었는데 맞아요, 또 맞아요. 한국 선수가 주니어 대회에서 처음으로 한국 아. 선수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그런 것도 네.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궁금한 건 테니스를 할 때 골프는 장비값이 비싼데 테니스도 초반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정확하게 테니스를 치진 않아서 잘 치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라켓이 들어가는 기구가 들어가는 운동들은 좀 어느 정도 아.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골프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 골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많는 거 보니까 주변에 치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 운동은 사실 장비빨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결론은 장비빨이다. 그러니까 테니스 용품에 관련 수혜를 받는 휠라우딩이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20, 30대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휠라우딩도 저는 중장기로 좋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하게 빠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골프 할 때도 휠라우딩스가 그때 많이 빠진 걸 보고 매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진짜로 변곡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휠라우딩스 지금 방송 보신 분들한테는 큰 팁이 되는 것 같고 지금 휠라우딩스를 공략하고 싶으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혼자 하실 분들은 우선 이 저항이 31,500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지, 정확히 말하면 31,000원 저항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지 마시고 짧게 보시고요. 하지만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35,000원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은 37,000원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긴 호흡으로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전 단기 대응을 누구보다 잘하니까 단기 대응은 노란톡방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준 파트너가 오늘 또 한번 굉장한 꿀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호재 공시 보는 방법. 자, 그중에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리고 대주주의 자사주 매입. 이 세 가지는 호재 공시니까 좋은 공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휠라홀딩스의 상승은 대주주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호재 공시가 나왔다는 게 가장 큰 상승의 요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대주주의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시그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의 하락을 대주주로서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는 정말 상승할 때가 됐다라는 대주주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사실 어떤 것이든 상승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요즘 뭐 골프도 굉장히 많이들 치시지만 테니스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고 하죠. 저도 테니스 굉장히 배우고 싶은데 자, 골프는 뱃살이 나오고 테니스는 복근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요즘 테니스의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휠라라는 브랜드 자체가 테니스와도 굉장히 관련이 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분명히 휠라홀딩스와 관련이 깊게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따라서 상승이 더욱 크게 예상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위 휠라홀딩스 만나봤고요. 4위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4위는 T사이언티픽이 차지를 했습니다. T사이언티픽 오늘 흐름도 보시죠. 8.37% 상승 나왔고요. 2,65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T사이언티픽 오늘 시가 갭 띄워서 출발을 했고 한 12시 반까지 계속해서 견조하게 상승폭 가져가면서 고점을 찍고 이후에 상승폭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윗꼬리는 좀 길게 달았고요. 윗꼬리보다 몸통이 훨씬 짧게 양봉 형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모두 들어와 줬고 특히 외국인 물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T사이언티픽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에 시간 외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비덴트 같은 종목들이 보여줬습니다. 역시 T사이언티픽도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네, 저번에 제가 시간의 상승이 나오면 사실은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T사이언티픽이 바로 그런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는 재료는 크지 않다고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올랐지만 최근 들어서
거의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T사이언티픽은 그런 재료로는 갈 수 없다고 우선 생각하시는 게 맞고, 시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공략하신 분이라면 지금 물려 계실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 재료는 비트코인 관련주인데요. 그 이유가 빗썸 코리아 지분을 28.23%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요새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모든 관련주들이 코인 관련주뿐만 아니라 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료로는 이런 큰 매물대들을 차트 보면 돌파하기는 어렵다라고 우선 단정 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바닥에 달렸다고 해서 내일 상승할 거라고 들어가면 저는 내일 100% 물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단의 매물대, 왼편의 매물대, 그리고 상단의 저항대. 벌써 보시면 60일선 저항, 120일선 저항, 이런 구름대 상단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재료도 먼저 비트코인이 예전 가격처럼 올라가지 않는다면 T사이언티픽은 오늘 상승한 부분을 다 반납을 하고 여기까지 내려올 겁니다. 차트 좀 크게 보면요. 2,400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접근하실 분 계시겠지만 비트코인 자체를 전 좋은 투자 수단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비트코인은 최근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제가 코인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워렌 버핏의 오른팔인 찰리 먼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미친 짓이다. 허상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허상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실체가 있는 주식에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안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료가 비트코인이고 차트가 역배열이고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저는 접근 금지하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사이언티픽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코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오늘 함께 올라줬습니다. 하지만 이 가상화폐 이슈 현재로선 크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따라서 접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좀 위험도가 큰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차라리 실체가 있는 주식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는 의견도 함께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위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3위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3위 GS글로벌입니다. GS글로벌 앞서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14.52% 상승이 나왔고 3,82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GS글로벌 오늘 구체적인 흐름 보시면 초반부터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폭 쌓아 올리면서 역시 12시 조금 안 되는 시간에 고점을 찍고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힘을 잘 유지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봉 윗꼬리 짧게 단 긴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모두 들어와 줬는데 그 물량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의 큰 물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GS글로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용준 파트너가 7월 7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당시에 에너지난으로 이제 석탄이 다시 주목을 받을 때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그런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던 때였단 말이죠. 자, 이용준 파트너의 어떤 이런 안목에도 감탄을 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비결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혹시나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게 아닐까. 네.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앵커님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게 7월 7일 날 관심 종목으로 GS글로벌을 냈지만 앵커님께 사실은 7월 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역배열인 상태에서. 네. 제가 석탄 관련주에 이야기했을 때 본인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당시에 워낙 신재생 에너지들이 네. 강했기 때문에. 그때 풍력, 태양광, 원자력이 갔을 때 제가 갑자기 뜬금포로 7월 초에 석탄 갈 것 같아요. GS글로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말하고 머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7월 7일 날 차트적으로 그나마 안정된 구간에서 GS글로벌을 관심주로 내드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남들보다 빠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다 태양광을 볼 때 제가 석탄을 갖고 왔다는 거는 남들보다 두세 배는 빠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시야도 한번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GS글로벌 차트 보고요. 내일 더 갈지 안 갈지 한번 제가 한번 찝어드릴게요.
제가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 이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7월 초. 운봉의 21선 아래에서. 저는 근데 21선 아래에 있고 역배열 종목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엔 타이밍상으로 이제 21선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7월 7일 날 관종으로 뺀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대비해서 22%가 상승률로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먹는다면 23%의 수익률이 났다. 그런 종목을 아무도 안 보는 석탄 관련주를 제가 뺐는데 빼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예견했던 그런 기사가 나온 거죠. 위유도 에너지가 부족해서 석탄을 뗄 거고요. 우리나라도 석탄을 뗄 거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언론 기사를 확인하고 한 건 아닙니다. 제 시나리오대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 방안 앞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재료는 석탄 관련주로 앞으로 흐름이 좋을 것 같고요.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 있습니다. 7월 7일 관심주로 노란톡방에 말씀드린 이후에 22%라는 급등이 나왔고 재료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차트가 여기서 변곡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좀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GS 글로벌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S 글로벌 방송 초반에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브리핑을 통해서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 이후에 22%라는 아주 큰 상승폭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차트까지 함께 자세히 봐주셨죠. 자, 이렇게 GS 글로벌뿐만이 아니라 큰 상승폭 함께 누려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시장은 선택할 수 없어도 종목은 선택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좋은 종목을 선택함으로써 시장을 이기는 그런 종목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GS 글로벌까지 만나봤고요. 2위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2위는 코스모화학이 차지를 했습니다. 코스모화학 오늘 흐름도 보시죠. 15.74% 상승폭 가져갔고 17,6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폭 견조하게 쌓아 올리면서 우상향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고가로 마감을 한 코스모화학인데 따라서 오늘 정말 꽉 찬 장대 양봉 예쁘게 형성을 해줬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모두 들어와 줬고 그 물량도 상당히 많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코스모화학 내년까지 고성장을 이어갈 거란 분석도 있고 지금 황산 코발트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라고 하죠. 이 네네. 관련한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2차 전지용 양극활 물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코스모화학은 회사 자체가 재료가 좋은데 사실 저는 오늘 왜 올랐는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2022년 4월 12일 날 유무상 증자 공시를 했고 최근에 보면 권리락, 무중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권리락 있었고 무중에 대한 이슈 있었고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좀 예측을 하던데 무중과 유상 증자에 대한 권리락과 추가 상장 이슈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정식으로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차트 좋았고 특히 외국인들이 14만 주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사실은 유무상 증자 공시가 잘 마무리된 게 그래도 그게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우선 찍어드리면 전고점 구간은 17,900원 정도니까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패턴이 나오고 만약 찍고 내려온다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고점 구간을 봤더니 2만 원 정도가 고점이더라고요. 만약에 코스닥이 2만 원까지 돌파하면 상장 이후에 신고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전고점을 돌파하느냐, 17,900원을 돌파하느냐, 그 다음은 2만 원을 돌파하느냐가 핵심이니까 차트적으로 대응하시면 되는데 거래대금도 나쁘지 않게 잘 들어왔습니다. 동그라미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모화학도 관종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코스모화학이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우선 거래량이 터져 있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해서 내일 17,900원을 돌파해서 매수 타점이 나온다면 그 타점은 한번 제가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해 볼 거고 만약 안 나온다면 우선 관망의 자세를 취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오늘 15.74%라는 큰 상승폭 가져갔는데, 자,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거래량도 터져 있고 17,900원 구간 돌파를 해준다면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공략해볼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 돌파를 하지 못한다면 관망하는 자세로 이 종목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 종목 코스모화학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과연 오늘 1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1위입니다. ST큐브가 차지를 했는데요. ST큐브 오늘 흐름도 보시죠. 21.39% 상승이 나왔고 12,2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ST큐브 오늘 역시 전일 종가보다 낮게 시작을 했는데 11시까지 상승폭 아주 크게 가져가면서 상한가까지도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한가가 풀렸고요. 이후에 상승폭 조금씩 반납을 하면서 21.39%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윗골이 조금 단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세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ST큐브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코로나19 제가 오늘 확진자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했을 때 확진자가 무려 73,582명입니다. 더블링이 아니라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코로나 재확산 관련주에 수급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ST큐브가 있는데 과연 코로나 확진자는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ST큐브가 내일 갈 건지 안 갈지 사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T큐브 차트를 보면서 아주 심플하게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정답이 내일 맞을지 틀릴지는 내일 시장을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식이 최고가로 올라갔습니다. 단기 최고가 올라가서 윗꼬리가 달리면 앞으로 이 주식이 더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정답 나온 것 같습니다. 안 갑니다. 안 간다는 거는 이미 그 고가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차트 보면서 찝어드릴게요. 재료는 확실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ST큐브는 면역 관문 억제제의 물질 STT-003이 신종 코로나19의 개발에 대한 미국 특허 출원했다. 이것도 재료 확실한 건데 그러면 가야죠. 근데 이미 차트를 보면 그러면 갔죠. 가야죠가 아니라 이미 갔죠. 이렇게 보시면 이미 갔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 지우고 깔끔하게 보면 바닥에서 6,000원 했던 게 12,000원 2배로 단기적으로 올랐고요. 오늘 또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윗골이 보이시죠? 지금 보이실 텐데 분봉으로 보면 급등했던 ST큐브가 13,050원을 찍고 하락 마감합니다. 윗골이 달렸다는 건데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저는 제 말이 51%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거래량이 터지고 윗골에서 양봉에서 윗골이가 달렸고요. 두 번째는 이건데 제가 이 세팅값을 저는 투자 경고가 나올 때 이 분홍색 화살표가 나오게 세팅을 해놨거든요. 보면 아니라 공시가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한다. 그리고 예고일은 내일이죠. 7월 20일 날이니까 투경에도 지정되면 히림처럼 굉장히 또 하락 행보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다는 것보다 못 간다의 의견을 두고 두 가지 지금 근거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최고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 그리고 윗꼬리는 앞으로의 하락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T큐브 오늘 상한가도 다녀왔고 과연 내일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주식이 주가가 최고점에 도달을 했는데 양봉임에도 윗꼬리가 달렸다. 이건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의 전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더해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추격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차례차례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용준 파트너의 최고의 선택 리스트에 또 하나 올라갈 내일장 관심주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MPC 갖고 왔습니다. 네. MPC를 제가 오늘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우선 들었습니다. 제가 이럴 때가 항상 잘 가긴 하지만 좀 더 가는 종목들 갖고 있을 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GS 글로벌 말씀드렸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 현대 에버다임도 그랬는데 MPC라는 종목을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메모하시고요. 밑줄 쫙 그으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MPC는 쉽게 말씀드리면 폐 배터리 관련주 중에 현재로서는 대장이 MPC입니다. 왜 그러면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고 그리고 뭐 레옴시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폐 배터리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보다 두세 번 정도 빨리 생각하고요. 빨리 앞서고 있기 때문에 폐 배터리 관련주인 MPC를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재료는 명확합니다. 지금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성일 하이텍이 공모주 청약을 해서 이제 신규 상장을 하는데 이 종목이 폐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이미 역대 최고 경쟁률을 달성을 했고요. 아마 폐 배터리 관련주 중에 수급이 성일 하이텍 공모를 시점에서 오늘 공모를 했거든요. 시점에서 상장할 때까지 한번 수급 몰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제가 빠르게 MPC를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성일 하이텍은 2차 전지 재활용 기업이고요. 폐 배터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기술력으로 하면 1, 2등을 하는 굉장히 큰 회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날 청약 첫날 증거금이 무려 1조 3천억이 몰렸고 경쟁률이 85대 1입니다. 다시 말하면 폐 배터리 관련주 신규 상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뜨겁다. 이미 상장돼 있는 MPC는 어떻게 될까요? 성일 하이텍의 상장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MPC는 상승할까요? 떨어질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일정은 28일 날 9일 정도 이후에 상장을 하고요. 차트 보면서 MPC의 맥점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새 하는 종목들이 다 맞으니까 사실 자신감이 완전 지금 풀 장착된 상태인데 그래도 시장을 볼 때는 겸손하고 바르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MPC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차트를 보면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대 음봉이 한번 크게 달렸거든요. 장대 음봉의 이 밴드 구간인 10,000원과 7,800원 구간 안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는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21선 위에서 10,000원을 돌파해서 상당한 지지를 받는다면 돌파 지점이 바로 그때가 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좀 느리니까 좀 더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호가창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도 힘드시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관심 종목으로 MPC의 타이밍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장대 양봉인 1,100원이 우선 강력한 저항 라인인 거고요. 그리고 MPC가 폐배터리 이슈로서 성일 하이텍의 공모 그리고 코스닥 상장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큰 흐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폐배터리 성일 하이텍이 상장이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서 MPC, 폐배터리 관련주를 관종에 넣으시고요. 내일 관종에 넣으시고 노란톡방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내일 MPC는 하락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바로 하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타이밍을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초가에 하시면 무조건 손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는 거를 잘 보시고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수익 내기 훨씬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MPC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내일장 관심주는 NPC입니다. 자, NPC 5.65% 오늘 상승이 나와서 9,3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슈는 성일 하이텍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슈에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용준 파트너가 공개해 주시는 종목들이 늘 그렇지만 잘 갑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GS 글로벌 22%라는 아주 큰 상승폭 가져가고 있다는 거 확인을 분명히 하셨고 또 오늘 공개해 주신 리뷰를 통해서도 앞으로 또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더해서 현대 에버다임처럼 크게 상승폭 가져갔던 종목들을 방송에서 공개해 주실 때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NPC입니다. 자, 따라서 내일은 일단은 하락이 예상되지만
만 100원이 강한 저항 라인으로 보고 계시고 그 이후의 대응은 또 노란톡방에서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내일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 가격대에 매수하면 좋을지도 내일 시장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대응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개해 주실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한 대응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노란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